유럽에서 은퇴한 60에서 70대 여성들이 해마다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몰려듭니다. 목적은 관광이 아니에요. 20대 현지 청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해변에서 만나고 호텔에서 같이 지내고 유럽 돌아가서는 매달 돈을 보내줍니다. 현지 청년들은 이걸 직업처럼 하고 있고 이 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이 이 돈으로 굴러가요. 영국 언론이 이 나라를 할머니들의 나라라는 뜻으로 그람비아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감비아.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 뒤에는 생각보다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에 가면 어떤 광경이 펼쳐지느냐? 감비아 콜롤리 해안가에 세네감비아 스트립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낮에는 식당과 기념품 가게가 늘어선 평범한 관광거리인데 해가 지면 분위기가 바뀌죠. 밤마다 레게 음악이 흐르고 한국 돈 1,700원짜리 맥주가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유럽 여성들이고 옆에는 20대 현지 청년이 함께 앉아 있어요. 더 선의 기자가 이 거리를 직접 취재하고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행기를 밀고 다니는 할머니들 사이로 레게가 울려 퍼진다고요. 현지에서는 이 유럽 여성들을 더티사라라고 불러요. 해변에서 젊은 현지 남자와 어울리는 나이든 유럽 여성을 가리키는 별명이죠. 반대로 젊은 현지 여성을 찾아오는 유럽 남성은 더티 헬이라고 불립니다. 60대 영국 여성 제키는 이 나라를 8년 동안 15번이나 방문했어요. 영국 TV 프로그램 디스모닝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면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고를 수 있어요. 원하는 타입이 다 있어요. 진짜 여자들을 위한 휴가라고요. 이게 전국 방송에 그대로 나간 겁니다. 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감비아는 아프리카 서쪽 끝 세네갈이라는 나라 안에 혀처럼 쏙 파고 들어간 가느다란 나라입니다. 감비아 강을 따라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데 가장 넓은 곳도 50km가 안 돼요. 제주도 5개를 이어붙인 정도의 땅에 약 250만 명이 살고 있죠. 영어가 공용어이고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별명은 아프리카의 미소 해안이에요. 해변이 예쁘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붙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미소 뒤에는 이 나라가 오래전부터 짊어온 무게가 있습니다. 감비아강 한가운데에 쿤타킨테 섬이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어요. 300해 400년 전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 아메리카에 노예로 팔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섬이 그 출발지 중 하나였습니다. 붙잡혀 온 사람들이 이 섬에 갇혔다가 배에 실려 대서양을 건넜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감비아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안의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 위에 세워진 나라인 거죠. 그리고 이 구조가 400년이 지난 지금도 형태만 바뀐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 감비아는 영국에서 독립해요. 초대 대통령 다우다 자와라 시절 나라는 평화로웠지만 먹고 사는 건 오직 하나, 땅콩에 달려 있었습니다. 땅콩값이 오르면 나라 살림이 좀 나아지고 떨어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렸어요.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내다 팔 게 땅콩뿐인 나라였죠. 그래도 총소리는 안 들렸으니까요. 사람들은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4년 이 나라의 운명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히게 돼요. 29살짜리 젊은 군인 야히야 자메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거의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정권을 잡았는데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남자는 22년 동안 이 작은 나라를 쥐어짰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낸 언론인은 감옥에 집어넣었고 인권운동가는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밖에서 보면 더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에이즈를 약초로 고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동성애자를 직접 처단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어요. 22년 동안 나라 국가는 바닥났고 배운 사람들은 전부 빠져나간 겁니다. 경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자매의 22년이 끝났을 때 감비아 청년들 앞에 남은 건 일자리도 산업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유럽발 저가 항공편이 도착하기 시작하게 돼요. 1990년대 영국 여행사 토마스 쿡이 감비아 패키지 상품을 내놓습니다. 런던에서 6시간, 한국 돈 9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항공과 호텔이 다 포함이에요. 따뜻한 해변, 바닥을 기는 물가, 영어가 통하는 아프리카. 영국에서 은퇴한 중장년 여성들에게 이건 완벽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 여성들이 감비아를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다시 찾은 이유는 날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변에서 누군가가 이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지에서 범스터라고 불리는 청년들입니다. 영어로 떠돌이라는 뜻인데 감비아에서는 해변과 클럽을 돌며 외국 여성에게 접근하고 관계를 통해 돈을 버는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재밌는 건 이 나라에서 범스터라는 단어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겁니다. 연구진이 현지 청년들을 인터뷰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당신도 범스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말을 걸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것도 범스팅이에요. 심지어 대통령도 범스터라고요. 다른 나라 지도자한테 경제 협력하자고 말 거는 거잖아요.
그것도 범스팅이죠. 감비아에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관계를 만들고 이득을 얻는 모든 행위가 범스팅인 겁니다. 해변에서 관광객에게 접근하는 건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도 해변의 범스터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범스터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들은 관광객을 관찰하면서 접근 대상을 고릅니다. 주로 혼자 온 중년 이상의 여성을 선택하는데 이런 여성이 관심과 호의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방식은 부드럽습니다. 마사지를 제안하거나 식당을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면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좋은 범스터와 나쁜 범스터를 구분하죠. 좋은 범스터는 관광객과 장기적 관계를 쌓으려는 사람이에요. 관광객을 자기 집에 초대해 가족을 소개하고 관광객이 쌀 한 포대, 기름 한 통을 사다 주면서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한 범스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 사귀면 상대방이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초콜릿도 사주고 필요한 생필품도 챙겨준다. 우리는 그걸 집에 인사하러 가는 거라고 부른다고요. 이런 관계가 쌓이면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반면 나쁜 범스터는 단기간에 최대한 뜯어내려는 사람이죠. 시장에서 한국 돈 3,000원짜리 물건을 사놓고 관광객에게 2만 원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범스터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람은 전체 이미지를 망친다면서 비판한다고 해요. 핵심적인 부분을 짚겠습니다. 범스터는 현금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신 식사비, 교통비, 생활비를 상대가 자연스럽게 부담하도록 만드는 거죠. 유럽 여성 입장에서는 연애를 하면서 상대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범스터에게 이건 일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예요. 실제로 감비아 현지에서 범스터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요. 절반이 관광객과 성관계 경험이 있었고 35%는 대가로 돈이나 선물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60%는 상대가 본국에 돌아간 뒤에도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왜 유지하겠어요? 관광객이 떠난 뒤에 들어오는 송금이 진짜 수입이니까요. 관광객이 유럽에 돌아가도 돈의 흐름은 끊기지 않습니다. SNS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이어지면서 매달 생활비가 송금되죠. 집세, 가족 부양비, 가게 창업 자금까지. 호텔 주인 라민 투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여성과의 짧은 관계 하나가 청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차를 사고 집을 짓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고요. 이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비아로 들어오는 해외 송금이 이 나라 GDP의 30%를 차지해요. 나라 전체 살림의 3분의 1이 밖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관계가 모여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비아의 법정 최저임금은 하루에 한국 돈으로 약 1,000원이에요. 하루 종일 일해서 1,000원.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살까 말까 한 금액이죠.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달로 나누면 7만 원 남짓입니다. 반면 유럽 관광객 한 명이 감비아에서 하루에 쓰는 돈은 한국 돈 8만 원 정도예요. 현지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을 관광객이 하루에 쓰는 겁니다. 이 격차가 해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해변에서 10년, 15년을 보낸 범스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범스터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15년, 20년을 버틴 사람들이 있다. 매일 술을 마시다가 해변에서 숨진 사람도 있다고요. 관광객이 술과 약물을 권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 범스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큰 돈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 돈을 쥐어주면 그 사람은 상대가 시키는 건 뭐든 하게 된다고요. 조사 결과를 보면 범스터 4명 중 1명 가까이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전문 의료 서비스는 감비아에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실제 사건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71세 영국 여성 마거리 씨예요. 마거릿은 2004년 감비아 여행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후 수년간 한국 돈 2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이 청년에게 보냈어요. 집을 사줬고 가족 생활비를 대줬고 사업 자금도 줬습니다. 마거릿은 이 청년이 자신의 유일한 파트너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이미 현지 아내와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범스터 인터뷰에서는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유럽 여자친구를 자기 집에 데려와 같이 살게 했는데 같은 집에 사는 아내를 누나라고 소개했다고요. 감비아는 이슬람 국가라 남자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마거릿 사건이 감비아 뉴스에 보도되자 현지 반응은 갈렸습니다. 한쪽은 사기라고 했고 다른 쪽은 생존이라고 했어요. 모든 관계가 이런 건 아닙니다.
영국 여성 헤이디 헤버스는 9명의 자녀와 23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감비아 청년 마마두 살리오의 짤로와 결혼했어요. 나이 차이 14살, 이슬람으로 개종까지 했죠. 영국 ITV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타면서 내가 뭘 하는 거지 싶었는데 공항에서 그가 마중 나온 걸 보는 순간 다 괜찮았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다고요. 이게 진심인지 착각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죠. 다만 마거릿과 헤이디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으면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한쪽으로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감비아 여성들도 유럽 남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성별이 바뀌어도 구도는 동일한 거죠. 돈이 있는 쪽이 오고 돈이 없는 쪽이 맞이하는 구조입니다. 사회운동가 올리마 타탈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달에 한국 돈 1만 7천 원을 버는 가정 앞에 유럽에서 수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아이를 유럽에 데려가겠다, 비자를 주겠다, 더 나은 삶을 주겠다고 하면 가족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요.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격차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현실인 거예요. 해변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 있긴 합니다. 백웨이라고 불리는 길이에요. 작은 나무 보트에 수십 명이 올라타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까지 가는 겁니다. 약 1000km. 구명조끼도 없이 나침반 하나에 의지하는 거죠. 2024년 이 바닷길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예요. 2025년 12월 31일에도 감비아 앞바다에서 보트가 전복돼 39명이 사망했어요. 범스터가 되느냐, 바다에 목숨을 거느냐. 이게 감비아 청년 앞에 놓인 현실적 선택지인 겁니다. 한 범스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약을 팔다 걸리면 가족이 무너진다. 절도를 하다 잡히면 집안이 끝난다. 차라리 해변에 나가는 게 낫다고요. 범스터들에게도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유럽행 비자예요. 범스터들은 유럽을 천국 같은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범스터는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해변에서 일하던 친구가 유럽 여성과 사귀다가 유럽에 갔는데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그걸 보면 누구든 꿈을 꾸게 된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비자를 받고 유럽에 도착한 뒤 며칠 만에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해요. 한 영국 비자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결혼 비자 발급 후 아내들이 전화해서 취소를 요청하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남편이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졌다고요. 범스터에게 그 결혼은 탈출 수단이었고 유럽 여성에게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같은 반지를 끼고도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길 겁니다. 해변에서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바다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감비아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 관광청장 아부바카르 카마라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양질의 관광객을 원한다. 나라와 문화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이지 성관계만을 위해 오는 관광객이 아니라고요. 정부는 감비아를 생태관광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어요. 실제로 감비아에는 550종이 넘는 열대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2025년에는 영국 글로벌 버드페어에 부스를 출전하기도 했죠. 성관광 단속을 위한 새로운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방향 자체는 맞아 보이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관광업이 감비아 GDP의 15%를 차지하는데 그 관광객 상당수가 바로 이 중장년 유럽 여성들이에요. 이들이 안 오면 관광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입이 줄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더 많은 청년이 해변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범스터를 줄이려는 정책이 오히려 범스터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호텔과 경찰이 범스터를 해변에서 쫓아내고 있지만 쫓겨난 청년들은 다음날 다시 같은 자리에 나와요. 범스터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단속할 게 아니라 등록제를 만들어 관리하고 교육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선혜 기자는 감비아 취재를 마치며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감비아는 아름다운 나라다. 하지만 태어나기엔 저주받은 곳이다. 음악가 알리 참, 세네감비아 스트립에서 매일 밤 공연하는 39세, 5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현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 중 하나죠. 알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든 여성들이 여전히 젊은 남자를 찾아오고 있고 거리에 나가면 바로 보인다. 내 원칙상 나는 안 하겠지만 경제는 나빠지고 부패는 심하고 식료품을 사는 것만으로 빚이 쌓이는데 절박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남은 사람들에게는 서양인을 만나는 것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다. 범스터 한 명이 영국 매체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여성을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죠. 여성은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살아남을 돈을 벌어요. 운이 좋으면 비자도 얻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반면 65세 영국 여성 바바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국에 가면 나이든 남자가 젊은 여자와 다니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잖아요.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나면 왜 난리인 거죠? 나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안 줘요. 좋은 남자를 내 호텔 방에 데려가는 건 내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요?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네감비아 스트립에서는 레게 음악이 울리고 있고 누군가는 해변에서 다가가고 있고 누군가는 반줄 공항에 내리고 있습니다. 감비아의 해변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에요. 세계 경제의 격차가 사람의 관계로 바뀌는 현장이죠.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일도 해변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보트에 오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건 감비아 청년들이지만 이 질문을 만든 건 그들이 아닙니다.